안녕하세요. 아침 햇살 손은희 작가입니다. 오늘 제 강의를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청해주신 우리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음, 디카시라고 하면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요. 오늘은 디카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여러 가지 공모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 강의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강의는 디카시가 어떤 것인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디카시의 매력, 그리고 디카시 공모전, 디카시의 미래까지도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침 햇살이 제 호의입니다. 좋은 글로 사람을 살리는 글을 쓰고 싶다. 아침 햇살처럼 사람을 살리는 글을 쓰고 싶다라는 제 신념이 담긴 그러한 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네. 음, 우선 저는 사회복지사로 지금 근무 중에 있고 시인, 에세이리스트, 브런치 작가, 디카 시인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음, 제가 이제 처음 글을 쓴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국문과를 나왔고, 그것을 직업 삼아서 논술과 글쓰기 이제 강의를 좀 했었는데, 좋아하는 일로 직업을 이제 갖다 보니까 좀 많이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 일을 그만두고는 글을 쓰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한 5년 전에, 아주 어려운 일을 좀 만나게 됐는데, 갑자기, 그때 제가 49세였었는데, 갑자기 사랑하는 남편이 하늘나라로 가는 그러한 깊은 슬픔을 좀 겪게 됐어요. 그래서 단 하루도 살고 싶지 않다, 하면서 꾸역꾸역 살아가던 어느 날, 저희 아이들이 엄마, 인스타 한번 해보면 어때?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에 엄마 글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 그래요. 제가 이제 웬만하면은 잠을 못 자는 성격도 아니고 먹지 못하는 성격도 아닌데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인지 그때는 잠도 거의 못 자고 거의 먹지도 못할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왠지 마음을 어디에다 좀 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를 시작을 해서 매일 100일 동안 100편의 시를 썼었어요. 그냥 내 심정을 일기처럼 짧은 시로 이제 표현했었는데 그것을 계기로 이렇게 공저 시집을 출간하게 되었고 전자책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글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끝에서 만난 어떤 희망 같은 거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글이 이렇게 사람을 치유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로부터 이제 한 번도 펜을 놓지 않고 계속 글을 쓰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직업을 바꿔서 사회복지사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어요. 그 치매센터에 근무하게 됐었는데, 치매에 걸려서 하루의 기억밖에 없는 어르신들의 그 삶을 보면서 꼭 기록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살아온 그런 경륜이나 연륜이 치매에 걸렸어도 내가 너무 배울 게 많다. 그리고 내 인생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서 이렇게 딱 하루만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단독 에세이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도전, 바로 디카시예요. 제가 이제 그동안은 사진 위에다가 시를 쓰는 포토시를 써왔는데, 디카시를 쓰고 계시던 분들께서, 어, 디카시랑 저랑 너무 잘 맞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카시가 뭐지? 하고 관심을 갖게 되었고, 어디서 배울 수 있는 거야? 하고 이제 막 배울 곳을 찾아봤어요.
딱히 뭐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는 알려주는 것도 없었고, 뭐 평생교육원이나 문화센터에서도 강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작품을 보고 나름대로 자료를 찾아보고 디카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모전을 준비하게 됐는데 너무 준비 없이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 군데의 공모전을 제가 올해 처음으로 도전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곳에서만 이제 상을 받게 되었어요. 음, 장려상을 받게 되었는데, 큰 상은 아니지만, 좀 저에게 많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제가 공모전을 준비를 너무 섣불리 했던 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디카시에 대해서 자료를 모으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음, 나처럼 이렇게 디카시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좀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디카시 찰칵 디카시 공모전 합격하기라는 책을 이제 시리즈로 좀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합격하기 1을 전자책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제 시상이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받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어떤 시로 장려상을 받게 되었는지 한번 공유하고 싶어서 이제 올려드려요. 열정이라고 하는 시인데 이 달성군 지역을 나타낼 수 있는 사진이 있어야 돼요. 직접 찍은 사진.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안동에 시댁을 가게 됐는데, 안동에 바로 이제 가기 전에 대구에 들려서, 달성군에 들려서 이제 사진을 찍게 됐어요. 근데 그날 도착했더니 거의 저녁 무렵이더라고요. 근데 어디 뭐 유명한 곳을 갈 수도 없고 저녁이니까 좀 어디를 가면 좋을까 생각을 했어서 보니까 관공서를 가야겠다. 군청을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군청에 이제 저녁에 가게 됐는데 거기에 대구를 달성군을 이렇게 대표하는 여러 가지 조형물들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그 달성군을 나타내는 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순간 포착을 하고 이제 느껴지는 그 감정을 이렇게 시로 표현했거든요. 열정, 빛나려 애쓰지 않아도 스스로 빛나는 것들이 있다. 날마다 자라나는 나무, 향기를 전하는 꽃,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모전에 음, 출품을 하게 되었는데 장려상이라고 하는 이제 그 상을 받게 돼가지고 너무 이제 감사했죠. 이제 저도 했는데 우리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오신 우리 여러분들도 분명히 디카시를 알게 되면은 그 매력에 빠져서 정말 이런 시 한번 써보고 싶다. 공모전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기실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또 하나의 도전인 이 디카시를 제가 지금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디카시는 과연 어떤 걸까요? 혹시 디카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디카시는 뭘까요? 네. 디카시는 바로 디카시입니다. 네. 말 그대로 디카시는 디지털 카메라 그리고 시가 이렇게 융합된 그 장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만 있어도 안 되고 사진만 있어도 안 된다. 순간 포착을 한 사진에 깊은 감정을 넣어서 한 편의 작품을 만드는 게 바로 디카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랑 다른 점은 뭔지,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포토시랑 다른 점은 또 뭔지 한번 이제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능소화라고 하는 시인데요. 네. 능소화. 그리움의 길목에 맑은 얼굴을 꼿꼿이 들고 날 보고 가란 너의 당찬 꼬드김이 좋았다. 눈이라도 마주친 날이면 가슴골 깊은 곳에서 퍼낸 외로움들은 너나 없이 눈먼 사랑을 했다. 하니
사랑 앞에 어리석다 말하지 마라. 이 시는 제가 그 여름에 피는 능소화의 꽃말을 가지고 쓴 시인데요. 능소화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잊지 못해서 그리움을 가지고 이제 피는 꽃이에요. 너무 그리워하다가 죽은 어떤 그 여자의 한이 담긴 꽃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능소화를 보면은 그 능소와 가루가 눈에 들어가면은 실명한다는 그런 낭설도 있을 정도의 그런 가슴 아픈 꽃인데요. 그것을 보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시를 썼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형식은 이래요. 제목, 그 다음에 지은이, 그 다음에 이렇게 시. 그런데 사진이 없어도 이 시의 의미나 내용들은 전달이 되죠. 문자로만 이렇게 전달이 되죠. 그리고 어떤 이제 시는 우리나라 많은 시들은 이렇게 형식이 있고 그다음에 전통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쓰기가 힘들죠. 형식에 맞춰서 쓰려고 하면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고 문자로만 표현되는 장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두 번째 시는 그 저희 언니 생일에 형부가 이제 카톡으로 보내준 시인데 제가 너무 좋아서 한번 올려봤어요. 예수님이 오셨다. 생일을 축하하는 케이크 양초처럼 보잘것없는 인생 위에 십자가 꽂으시고 생명의 빛 밝히러 예수님이 내 몸에 오셨다. 네, 이 시는 보시면은 이 사진하고 시가 그렇게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죠. 동떨어진 사진으로도 시를 입혀서 사진시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진시는 이렇게 시와 사진이 그렇게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진 않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보셔도 되고, 이렇게 동떨어진 이미지의 시를 올려도 되고, 그냥 단순히 사진 위에 시를 올리는 형태의 장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디카시는 어떨까요? 네. 우리 손 잡을까? 하고 사진이 들어갑니다. 제목, 사진. 그리고 이렇게 시구가 들어가요. 내 손에 내 손을 포갠다. 가을. 혼자는 추우니까. 어때? 따뜻하지? 하면서, 제가 길을 가다가 그때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몸이 서늘한 느낌이 들었어요. 누군가 좀 따뜻한 손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따뜻한 품이 그립다. 뭐 이런 느낌이 그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길을 가다가 이렇게 단풍잎 두 개가 이렇게 마치 손을 잡은 것처럼 손을 폭에 얹은 것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찍었어요. 얼른 순간 포착을 하고 그걸 보니까 아, 내 마음 같다. 누가 이렇게 좀 포근하게 손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가을 너무 춥다. 어, 근데 어때 따뜻하지? 하면서 이렇게 이제 낯설기 하기 표현까지 넣어서 이렇게 이제 디카시를 썼습니다. 디카시는 사진을 봐서 또 식구를 봐서 이 사진 뭐지? 왜 이 사진을 올렸지? 하고 이제 관심을 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식구를 읽어 내려가면 그래서 이 사진을 찍었구나.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느끼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는 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식을 보면 제목, 제목은 이제 끝에 와도 되고, 이렇게 위에 와도 돼요. 그리고 이름과 제목은 어디에 와도 상관이 없는데, 반드시 이 사진과 이 시, 요거는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디카시는 바로 그러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디카시는 그러면 어떤 그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카시는 디지털 카메라와 시가 융합된 장르입니다. 디카시는 짧은 시와 사진을 결합한 새로운 예술 장르로서 지금은 문학계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음, 많은 시인들, 기존 시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K 디카시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짧고 강렬한 시적 표현과 사진의 조화입니다. 길게 쓰지 않아요. 딱 5줄. 오행 내외의 식구를 표현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알맞은
사진을 융합해서 쓰는 거죠. 디카시는 즉각적인 시각적 충격을 통해 독자의 주의를 끌고 시적 표현을 더해 감정적 깊이를 제공한다.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디카시는 어떠한 매력이 있을까요? 어떠한 매력이 있길래 저기 중학생부터 70 이상의 고령 노인까지 디카시, 디카시 하는 걸까요? 그런 매력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여러분들도 디카시의 매력을 알게 되시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자신감도 가지시고 이제 막 내일부터 스마트폰을 들고 막 어떤 사진을 찍으실 수도 있어요. 자, 디카시의 매력은 짧고 간결한 표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사진과 5행 이내의 시적 문장만 있으면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긴 문장 싫어하지 않아요. 긴 문장 좋아하지 않습니다. 긴 영상도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릴스를 넘어서 쇼츠, 그러니까 유행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딱 임팩트한 표현을 굉장히 선호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게 또 있어요. 디지털 시대의 소통 방식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내가 어떤 것에 딱 영감을 받아서 사진을 찍어요. 그 느낀 것을 감정으로 오행내외로 정리를 해요. 그리고 바로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리는 거예요. 그럼 바로바로 또 독자들의 반응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SNS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 디지털 시대의 소통 방식과 딱 맞는 장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연령을 다 초월해서 누구나 디카시를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어떤 매력이 또 있을까요? 근데 그냥 그러한 것들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진 작가 같은 경우는 고급 카메라가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사진의 기법들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전문적인 그러한 기술이나 그런 학습이 필요한 반면에 또 시인도 마찬가지죠. 시인들도 그런 어려운 시를 쓰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도 해야 되고 전문적인 그런 어떤 전문 지식도 갖춰야 되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습작도 해야 되고. 그런데 디카시는 어떠한 또 매력이 있냐면 전문 기술 없이 누구나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매력이 있어요. 고급 카메라가 아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사진을 찍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내 감정을 다섯 줄로 시적으로 얹기만 하면 쉽게 창작이 가능하다는 매력이 있습니다. 또 그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개인적인 창작뿐만이 아니라 공모전이나 전시회,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대중과 연결성이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자기들의 지역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디카 시인들이 또 이렇게 전시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수단을 다 동원을 해서 SNS 소통, 전시회, 공모전, 신춘문예, 온라인 커뮤니티를 다 사용해서 우리 독자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고 또 개인뿐 아니라 사회나 지역과 연결성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쓰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기회들을 접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디카시 공모전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어떤 디카시 공모전들이 있는지, 어떤 기회가 나에게 주어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대표적인 것 몇 개만 뽑아봤어요. 우리가 이제 매해 그 연말부터 봄까지 신춘문예를 각 신문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디카시 신춘문예도 있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 신춘문예는 신인 작가 발굴과 디카시 대중화를 위해서 이제 그 기회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주 초보에서부터 기라성 같은 작가까지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경남 도민신문, 대구신문, 오륙도신문, 뉴스앤 제주, 오장환 디카시 신춘문예 등이 바로 대표적인 신춘문예의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냐면 공모전이 있어요. 디카시 지역 공모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즘 지자체 시대에 뭐 우리 지역을 좀 홍보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겠죠. 근데 이 디카시에서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을 만한 사진으로 기준을 삼아서 디카시를 공모하는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이 디카시 공모전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연히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겠죠. 그리고 디카시를 통해서 지역도 홍보가 되겠죠. 그렇게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공모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응모한 달성시 그 달성군 그 디카시 공모전도 전국 대회이기도 하고 반드시 달성군을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알릴 수 있을 만한 사진을 통해서 응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죠. 음, 그래서 다양한 지역에서 지역 홍보와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경남 고성군 디카시 국제 페스티벌. 이건 정말 유명한 데예요. 오래됐고. 그래도 거의 한 10년 이상은 됐죠. 한 20년 역사 중에서 거의 10몇 년 이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응모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준이 있어요. 반드시 한글로 응모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디카시의 저변 확대뿐 아니라 K 디카시를 전 세계에 알리고 더불어 한글의 확산까지도 기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페스티벌입니다. 그 다음에 영등포 디카시, 익산 디카시, 달성군 군립도서관 디카시, 황순원 디카시, 대전 디카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세요. 영등포 서울이죠. 익산 전라도죠. 달성 대구지요. 황순원 같은 경우는 이제 양평이에요. 양평. 그 다음에 대전 디카시는 올해 생겼어요. 올해 처음으로 생겼고 어, 이거는 대전이죠. 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좀 전통이 있고 전국 공모인 것을 제가 뽑아서 이제 올렸는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디카시 공모전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디카시는요, 이렇게 대학 있죠. 공과대학 같은데 대학에 이 대학 같은 경우 두원 공과대학교 같은 경우는 벌써 5년이나 됐대요. 올해가 5년대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학생들에게 또 이제 디카시 공모전을 통해서 그들의 정서 발달은 물론이고 이제 여러 지역과 또 학교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거 보시면 우리 이제 항상 선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거에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얻기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벌써 13회나 됐대요. 유권자의 날 기념. 디카시 공모전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참여하실 수 있는 디카시 공모전이죠. 또 이제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건 2회니까 얼마 되지 않았겠죠? 중량구, 서울 중량구, 서울 장미축제, 디카시 공모전인데 이건 좀 특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음, 언제 찍은 사진이어야 되냐? 그 5월 18일부터 25일 찍은 사진에는 가산점이 있대요. 장미 축제 때 찍은 사진은 가산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갈 수 없으면 찍을 수 없는 사진이잖아요. 당연히 이 중량구 서울 장미 축제를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아주 효과적인 그런 홍보 방법이 되겠죠. 이렇게 다양한 공모전들이 지금 많이 전국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카시 이런 공모전들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는 디카시인들은 어떤 분들인지 그리고 어떤 유명한 분들이 또 활동하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디카시 시인들. 정병윤 디카시인은 그 2023년에 경남 도민신문 신춘문예 뜸이라는
작품으로 당선되신 분이고요. 박주영 그 시인은 2020년 뉴스 앤 제주 신춘문예에서 늦가을로 당선되신 분이에요. 어,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있지만, 이렇게 이제 뜸이나 늦가을 시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수준이 높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음 강의에서 이렇게 각 그 공모전, 신춘문예에 당선되신 분들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우리가 떻게 해서 이분들이 당선이 되었는지 그러한 이제 심사평도 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올리지 않았지만 다음 강의에서는 이러한 작품들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어떤 시인이 있을까요? 이정록 시인이에요. 경남 고성 국제 디카시 페스티벌에서 당신이 오신다기에로 수상을 했어요. 이 시는 제가 읽어봤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짧고 재밌고 유쾌한 시인데 이것도 이제 가족 사랑을 짧은 그 오행의 시로 유쾌하게 담은 거라서 기회가 된다면 같이 또 한번 공유하고 싶은 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시인이시죠. 이상옥 시인. 바로 이 이상옥 시인이 20년 전에 우리나라의 디카시를 창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대중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분들이죠. 근데 이분은 마산 창신대 문창과 교수였는데 이 디카시의 매력을 진작부터 아시게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디지털 시대를 예견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상옥 그 시인이 고성, 경남 고성을 중심으로 해서 디카시를 이제 창시하고 또 대중화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K 디카시라고 하는 업적까지 이루시게 되신 거죠. 보면 최초의 디카시지 고성 가도를 쓰셨어요. 근데 그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문학계에서 그 디카시는 문학으로 인정을 안 하는 분위기였죠. 많이 질타를 받았고, 이게 무슨 문학이야, 이게 무슨 시야. 그러면서 이제 좀 서러운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고성가도를 쓰시면서 디카시를 알리게 됐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때요? 고성가도라고 하는 시집을 많이 발간하지도 못했겠죠. 그리고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그때 당시는. 근데 지금은 디카시가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이 책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많이 출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행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귀한 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갖고 있어. 그럼 내가 이거 팔고 싶어. 근데 누가 사고 싶어. 할 때에는 이 책이 지금 50만 원도 넘는다고 합니다. 이 책 한 권에. 얼마나 대단한 그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얼마 안 됐어요. 디카시집 에덴의 동쪽을 또 출간하셨습니다. 기회가 되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 이제 책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디카시는 내가 지금 디카시를 배워서 앞으로 어떨 건데 너무 궁금하시죠? 정말 죽어있는 시로 사장될 것인지, 정말 살아있는 시로 대중들과 소통하면서 나갈 것인지, 그럼 나는 작가로서의 어떤 미래와 전망이, 비전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카시의 미래. 자, 디카시는 지금 문학계에서 아주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모전 및 신춘문예를 통해서 기성 작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이 작가라고 하면 예전에는 배고픈 작가, 작가는 배고파야 돼, 가난해야 돼, 이런 인식이 있었지만 요즘 작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글쓰기 하나만으로 강의도 하지요, 책도 출간하지요, 그 다음에 북토크도 하지요. 여러 가지 그 기회들과 루트들을 통해서 수익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이미 많이 쌓여진 수필이나 소설이나 전통 시나 시로서는 우리가 신춘문예에 도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디카시는 어때요? 지금 떠오르고 있는 문학 장르이기 때문에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보석, 지금 막 타야 되는 차, 잡아야 되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성 작가들이 그걸 아는 거죠. 왜? 디카시 신춘문예 상금이 대상인 경우에는 기존 신춘문예 상금을 버금가게 지금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춘문예는 그 대상이 300만 원의 수상금을 받아요. 300만 원 이상.
300에서 500까지도 이제 시상금을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라성 같은 기성 작가들도 많이 도전하고 있죠. 이미 시로서 내가 신춘문예에 당선이 된 사람은 또 시로 당선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새로운 문학 장르인 디카시로는 얼마든지 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성 작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율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학계에서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보고 있다. 이런 증거들로 볼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각종 신문사에서 이제 개최하는 신춘문예도 공모 부분이 도입되고 있지만 확산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2, 3년 이렇게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어서 많은 지방 그 신문지에서도 이제 신춘문예를 도입하고 개간지, 그다음에 뭐 문화협회 같은 데에서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작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또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시를 하나 소개해 드릴 거예요. 디카시인데요. 이제 K 디카시라고 해서 이제 이 디카시는 우리나라에서 창시가 된 거예요. 20년 전에. 근데 이 디카시랑 비슷한 일본의 전통시가 있어요. 하이쿠라고 하는 시죠. 하이쿠는 전 세계인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좋아하는데 디카시는 누구 거예요? 우리나라 거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 근데 그 하이쿠에 못지않는 작품성, 그 다음에 예술미, 거기다 사진까지 넣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어쩌면 하이쿠보다 더 빠르게 이 디카시의 흥미를 가지고 확산이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K 디카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전 세계의 그 국제 디카시 페스티벌을 통해서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그 한국어로 시를 쓰고 그리고 응모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확산되면서 국내외의 디카시 창작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전 세계 한글 보급이 확대되고 있겠죠. 그거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디카시입니다. 이것은 중국 사람이 이제 한글로 써서 그 국제 디카시 페스티벌에 응모한 작품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기 전에 여기 지금 사진 보이시죠? 네. 사진 어떤 모양이에요? 네. 그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가 이렇게 담배를 한 대 피고 있는 그 조형물을 이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시를 쓰고 있습니다. 소 같은 아버지는 용사이다. 담배 한 갑만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고 열의를 다 낼 수 있다.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가 있나요? 너무 감동적이죠. 이 노동자인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죠. 그러면서 왜 남자들, 중년 남자 이상은 다 공감하실 텐데, 우리가 막 힘들거나 고민되거나 하는 일 있으면 담배 한 대 쫙 피면서 후 한 대 불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해소하잖아요. 그러한 감정까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시를 쓰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고 열의를 다 낼 수 있는 용사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러한 시로 이렇게 당선이 되었던 그 중국 사람의 이제 시를 제가 한 편 보여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다음 강의 안내를 해 드릴게요. 다음 강의는 디카시 공모전 도전하기라고 하는 강의로 준비했습니다. 길게 하진 않을 거예요. 3회 정도를 진행할 건데, 그 이유는 11월 말에 있을 신춘문예 공모전에 함께 도전해 보기 위해서 3주라고 하는 기간을 잡았습니다. 자, 강의 구성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주에는 디카시 기초인데, 오늘 말씀드린 디카시 기초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린 건데요. 이 일주차의 디카시의 기초는 어떤 것을 강의 드릴 거냐면, 효과적인, 뭐, 시 쓰는 방법, 그리고 사진 촬영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이런 것들, 주제 설정하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이 배운 걸 가지고 나만의 디카시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그래서 2주 차에는 창작 실습을 한번 해볼 것입니다. 그 창작 실습을 통해서 나만의 디카시를 한번 써보고 작품을 만들고 우리가 또 그것을 또 한번 같이 합평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해봤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주에는 공모전 준비를 본격적으로 할 텐데 11월 말에 있어요. 신춘문예 공모전이 있는데 어떻게 전략적으로 우리가 도전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 어, 디카시를 이제 쓰고 제가 또 그것을 받아서 수정할 부분들 또 이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또 이제 같이 좀 도움을 드려서 한번 작품을 만들어서 실제로 도전해 보는 것까지 이제 해보는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제 강의를 통해서 이제 얻게 될 것들은요, 디카시 기초부터 완벽히 마스터하는 거, 그리고 내 손으로 직접 디카시 작품을 만들어 보는 실습. 재밌겠죠? 네. 그리고 실제 공모전을 한번 도전해 보는 거. 그것을 위해서 단계별 전략과 팁을 제가 이제 한번 첫 번에 도전해서 시상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팁들을 같이 좀 나누어 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서 준비해 봤습니다. 음. 디카시 데뷔와 공모전 도전의 기회를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수강 기간은 10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매주 목요일 8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바로 했으면 좋겠죠. 오늘 강의 끝나고 바로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24일 목요일은 상을 받으러 가야 되거든요. 달성군까지 상을 받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수강료는 3만 원 정도로 이제 받을 건데요. 이거는 의미가 있어요. 저도 이제 글 쓰는 사람이라서 좀 글쓰기 지도를 뭐 한 편 받고 피드백을 받고 할 때에는 정말 뭐 몇 회 되지도 않는데 20만 원, 40만 원 막 이렇게 받아요. 근데 이제 디카시는 제가 이 디카시 강의를 연 것은 내가 디카시 공모전을 준비해 봤더니 이거 정말 아무것도 없는 맨땅에 헤딩하기더라. 이런 것들 좀 내가 좀 보완해서 알고 있는 공부했던 자료들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재밌고 흥미롭고 또 우리나라가 만든 이 디카시를 좀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저변화에 좀 기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꼭 내가 이 강의를 통해 수익을 낸다기보다는 재밌게 즐기면서 디카시를 알리고, 그리고 같이 또 공모전도 준비해 보고, 우리 먼 길을 가려면 혼자 가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가보지 않은 길 혼자 가면 무섭잖아요. 근데 같이 공모전 같이 준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쁨과 공감도 한번 느껴보면서 이제 저도 도전할 거거든요. 같이 도전해보는 의미로 이제 강의를 준비하는데 너무 이제 받지 않고 강의를 받지 않으면 강의를 신청해 놓고 노쇼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노쇼 방지를 위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첫 강의이고 이렇게 이제 저를 믿고 디카시에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께 감사해서 이제 한정으로 이렇게 마련한 강의니까 또 많이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드백도 해야 되고 글도 받아야 되고 저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가 많은 분들을 모시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착순 5명만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딱 5명 정도만 제가 이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가 끝난 다음에 이제 정말 뭐 나도 공모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구글 폼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네. 그러면 이제 좀 잠깐 디카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또 강의를 통해서 궁금하셨던 그 질문들을 좀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질문 올려주시거나 마이크를 켜서 저한테 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